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루 한 편 정도 올리는데요. 요즘은 워낙 시장 변동성도 좋고, 그리고 할 말도 좀 많은, 이슈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계속 이번 주는 두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바닥에 거의 다 왔다,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가만히 지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좀 얘기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좀 시장 상황을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가 바닥 부근에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솔직히 추가적인 뭐 쿵쿵 하는 개파락 더 여기서 더 빠지기도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뭐 거의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뭐, 야, 저점이 오늘 260.85가 나왔어, 선물이. 근데, 뭐, 어제, 아니, 뭐, 내일 가니까 뭐 260이 깨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점이야 조금씩 뭐 낮아질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잡아야 되지 않을까. 호재가 나올 만큼 좀 많이들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은 보통 아까 아침에 상해종합 보여드렸죠. 상해종합 반등하듯이 그렇게 반등하는 게 보통이라서 제가 바닥이란 표현을 썼고요. 뭐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조금 더 뭐 빠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봐야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 더 빠져봐야 뭐 2%대, 빠져봐야 여기서 2%대 정도 더 빠질 게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입니다. 이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쨌든 목표치는 거의 다 충족시켰고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뭐 거의 바닥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전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쉽게 반등에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거라는 거죠. 반등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바로 내일부터 올라가면 좋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기초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초공사가 필요해. 여기 이 자리 3월 2일 날부터 반등이 약간 나왔었는데 솔직히 여기 반등이 좀 시원찮았습니다. 반등이 좀 시원찮았고 3월 4일 날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월 4일 날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좀 어설프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또 넘어졌다. 이번에도 어쨌든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어떻게, 이 바닥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패턴을 살펴보면서 베팅에 들어가긴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슈가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점을 튼튼하게 다지는 패턴이 나오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좀 영상 제목의 표현을 좀 그렇게 썼던 거고요. 자, 아무튼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어제 선물이 12포인트, 뭐 10포인트 이렇게 또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은 솔직히 오늘도 맘만 먹으면 5포인트 반등, 10포인트 반등 가능한 때예요. 왜냐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 때 선물 5포인트, 10포인트 움직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그나마 오늘 긍정적인 게, 뭐 저점은 살짝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 빅스 지수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베팅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베팅을 하기도 했었죠.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하루에 시장이 몇 퍼센트 움직일 수 있냐, 시장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일 수 있냐를 숫자로 표현한 게 변동성 지수죠.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대충 설명을 하자면 그건데, 변동성 지수가 지금은 너무 높아져 있죠. 뭐 일부 데이터를 보니까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그 빅스 지수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빅스 지수라는 거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어때요? 평상시에 조용할 때는 하루에 지수가 뭐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포인트 움직이면 많이 움직인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하루에 5포인트, 10포인트가 쉽게 움직이죠. 하루에 1포인트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어요? 하루에 10포인트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하루 1포인트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뭐 물론 오늘도 1.6포인트 이렇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그래도 상승률, 하락률이 0.5%, 6% 정도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몇 프로였나요? 어제 4% 빠진 거에 비하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런 게 변동성이 일단 줄어들어야지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도 생기고 어떤 매집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솔직히 지금 만기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여러분들 옵션 만기주예요. 옵션뿐만이 아니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목요일이 한국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 일단은 만기 더군다나 이번에 워낙 변동성이 좋았고 선물이나 옵션 파생 상품에서 해먹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좀 괴롭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안감을 조성하겠죠. 불안감을 조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아야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이라도 그 주식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마 마음을 아마 흔들었다가 놨다 막 난리를 부릴 겁니다. 어떻게 흔들까요? 주식을 급락시키면서 자꾸 아래꼬리 이런 식으로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도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 만기주, 이번 만기주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고생 좀 심하게 시켜놓고 만기가 끝나야지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본격적인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달력에 이제 써놨는데 3월 20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또 미국 만기가 또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쨌든 간 뭐 지금 여기가 거의 뭐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이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인가는 어쨌든 조금 뭐 지연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바닥이라며 이랬는데 왜 반등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든 기초공사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공사 하루 만에 된다? 안 된다. 하루 만에 기초공사가 될 수가 없다. 최소 3일, 이틀 3일은 기초공사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좀 애매합니다. 오늘 선물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옵션 쪽 보시면은 이건 차월물이에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차월물인데요. 차월물 일부 콜옵션들에서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살짝씩 보이긴 합니다. 살짝씩 좀 보이긴 해요. 확실히 콜옵션이 모양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어쨌든 요건 차월물이고요. 이번 3월물 옵션이 어쨌든 메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차월물 콜옵션들 일부 콜옵션들이 이제 저점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은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예. 어쨌든 차월물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콜옵션을 차월물은 조금 좀 모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번 월물이 끝나고 3월물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죠? 다음 주 정도의 어떤 반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메이저들이 그걸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월물 이번 3월물은 만기가 며칠 안 남아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도 콜옵션이 제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고, 차월물 보니까 차월물들은 얘는 만기 많이 남았죠. 만기까지 뭐 거의 30거래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큰 시각에서 좀 옵션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기 이거 원달러 환율이 12원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또 여기 또 이렇게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한 게 약간 또 걸리긴 합니다. 뭐 물론 이슈가 있으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재료가 나타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좀 이런 부분 싸하긴 싸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위기가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위기 날 거였으면 벌써 환율 1300원 갔어요. 보시면 환율 차분합니다. 1220원대 저항 이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는 그림이고,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유로화가 급등하는데 무슨 너무 금융위기예요. 왜 걱정을 해? 예.
유로화가 당연히 위기 나면 여러분들 달러화 사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뭐 디폴트가 난다 어쩐다 저쩐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달러화가 올랐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미국이 망한다고 했는데도 위기라고 하니까 달러를 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제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보세요. 그 맨날 주식만 쳐다본다고 주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변 다른 상황들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셔야 될 게 달러. 예, 달러 인덱스가 최근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부터 지금 100에서 거의 뭐 99.9, 100에서부터 해서 95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장난 아니게 떨어진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 언론들이나 주식시장 이런 전광판에는 어떤 위기를 조성하는 느낌을 줘놓고선 뒷구녕으로는 뭐예요? 뒷구녕으로는 지들끼리 신흥국 자산 매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달러 팔아치우고 있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죠? 지금은 2년간의 신흥국 증시 조지는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쌓아놨던 달러를 지금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여기 2018년 1월입니다. 여기가 2년간 이거 치워버리고 2년간 달러 강세가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거 이제 달러 이번에 팔아치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달러 팔아치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흥국 통화로 바꾸는 거예요. 신흥국으로 돈 들어온다 라는 거. 달러가 폭락하는데 무슨 너무 위기예요. 위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달러 폭락하는 위기는 전 세상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적이 없고. 아무튼 이런 것만 보셔도 좀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어제 저녁 그죠? 트럼프가 이런 의미 있는 트위터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나 할 말인데 이게 솔직히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인들 매년 3만 7천 명이 작년에 3만 7천 명의 미국인이 감기로 죽었다. 2만 7천 명에서 7만 명의 사람이 매년 감기로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540명 걸렸고 22명 죽었다.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거 제가 할 말인데 제가 할 말이죠. 이런 건 솔직히 대통령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상황 판단 여러분들 이게 주식 투자자라면 뭐 인권이고 뭐 도덕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인권이고 도덕이고 정치를 떠나서 우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자면 본인의 정치 성향이고 뭐 어떤 본인의 그 도덕관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현실적으로 숫자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감기라고 하는 생각을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솔직히. 왜냐면 면역력 약하신 분들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이런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그죠? 당장 선거가 있으셔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트위터를 날려주셨습니다. 밑에는 또 수많은 반대 리플들이 달려 있는데 아무튼 리플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리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어쨌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걸 떠나서 숫자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 중에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아침에 또 얘기를 안 해서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승훈 경제맥이라는 그 이승훈의 경제맥 하여튼 메리츠 증권 있는 이승훈 애널리스트죠. 이 사람 제가 한 번씩 보고서 잘 쓴다고 이 사람 거 보라고 그러는데 어제 연준에서 그 두 번째 조치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강력한 뭐 어떤 초강력 이런 조치라고 하기는 조금 좀 뭐해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초강력 호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상당히 좀 완화적인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여기 레포 입찰 금액 긴급 확대 결정에 써 있죠. 레포라는 게 결과적으로 초단기 자금 시장 예를 들면 하루 이틀 뭐 한 달 이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금융위기라는 게 유동성 부족에서 찾아옵니다. 오버나잇
보통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때를 이 금융위기를 예측한 대표적인 금리가 오버나잇 리보 오버나잇 금리였는데 하룻밤 돈 빌리는 은행 간에 하룻밤에 돈 빌리는 금리가 그때 당시 7%에서 8%까지 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용마비라는 거죠. 가장 신용이 좋은 상업은행들끼리의 자금을 하룻밤 빌려주는데 이자를 7% 8% 달라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개인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금융위기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도 겪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이 뉴욕 연은이 보시면은 레포 거래 한도를 뭐 어쩌고 저쩌고 상향 조정하고 레포 입찰 금액을 어쩌고 저쩌고 증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안 그래도 어제 많은 분들이 유가 폭락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뭐 금리가 에너지 기업들 회사채 금리가 뭐 치솟고 이래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위기가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난다고요. 왜냐? 이런 연준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야, 가만히 보니까 전에 그 정크본드 시장에서 쟤네 자금이 많이 딸리는 것 같다. 야, 레포 입찰 금액 확대해줘. 라고 해서 그런 문제 싹 해결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모자라서 금리가 치솟는 건데 유동성 다시 공급해주면 문제 해결. 이제 문제 해결됐죠? 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12일에서 19일까지 예정된 뭐 맞네요.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요즘에 안 그래도 계속 맨날 HTS만 쳐다본다고 증시 일정을 좀 체크를 안 했었는데 이번 주에 뭐 있나?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월 17일, 18일이 3월 17일 수요일, 아니 3월 17일 화요일, 3월 18일 수요일이 요렇게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20일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하여튼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로존, 미국,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나 봐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 근데 어쨌든 얘네 이 주요국들이죠. 유로존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경제 합치면은 전 세계 GDP 절반 넘으니까 얘네가 어쨌든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통화정책 회의하면은 이제 유동성 걱정은 없다. 사실 지금 유동성이 모자란 게 아니고 일부 정크본드 시장에서 자금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뿐인데 아무튼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불씨조차 철저히 밟아서 꺼버리는 연준과 이런 중앙은행들의 정책 대응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 마시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좀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야 네가 바닥이라며 오늘 바닥이라며 근데 언제 반등해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뭐든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공사 튼튼히 해야 또 건물 높게 쌓을 수 있는 거니까 걱정들 마시고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샀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현금도 없잖아요. 그냥 HTS 끄시고 나가서 노세요. 그냥 직장인인 분들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재방송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주식 다 샀는데 뭐 한다고 봐요. 언젠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 싶을 때 들어와서 재방송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저놈이 자꾸 과열됐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 그때나 들어오셔서. 자, 아무튼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는 또 리플 남겨주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들 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